할머니, 이제 그만 좀 오세요. 할머니, 진짜 이제 그만 좀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요양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김순애는 현관문을 막 열고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손에 든 도시락 가방에서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오시는데 남편분은 할머니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폐예요. 민폐. 젊은 간호사가 데스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보다 3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오늘만요. 오늘 영감 생일이거든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은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예요. 벌써 100번도 넘게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가 규칙을 지켜주셔야 저희도 일을 하죠. 데스크 뒤편에서 또 다른 간호사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박 선생, 그냥 보내드려. 어차피 저 할아버지 아무도 못 알아보시잖아. 할머니 얼굴 보고 소리 지르실 텐데 뭐. 그러게요. 지난번에도 할머니 보고 누구세요? 나가세요 하시면서 난리 치셨잖아요. 박지은이 팔짱을 꼈습니다. 순애는 도시락 가방을 두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가방이 따뜻했습니다. 영감이 날 못 알아봐도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할머니. 박지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순애를 내려다봤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봤습니다. 간호사의 눈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10년이요, 10년. 10년 동안 매일 오셨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남편분이 할머니 알아보신 적 있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러세요? 집에서 편히 계시면 되잖아요. 뒤편의 간호사가 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끼어들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 나 같으면 한 달도 못 버티고 요양원에 맡기고 끝낼 것 같은데. 뭐하러 매일 와서 상처받아요? 맞아요. 할머니만 힘들잖아요. 환자분은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시는데. 박지은이 순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애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할머니, 제 말 들으세요. 이제 그만 놓아드리는 게 어때요? 할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가방 천이 구겨졌습니다. 나가세요. 오후 2시에 다시 오세요. 박지은이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순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순애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안 나가시면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예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순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가 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등이 더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아유, 저 할머니 진짜. 박지은이 혀를 찼습니다. 뒤편의 간호사가 빈 커피잔을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집착 쩐다. 저 나이까지 저러고 사시네.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들 다 저래요. 처음엔 헌신적이다가 나중엔 집착으로 변하는 거죠. 두 간호사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순애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에는 꼭 집에서 주무세요. 어제도 그저께도 벤치에서 주무신 거 다 알아요. 박지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애는 현관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에서 김이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요양원 2층 창문 하나에 불이 켜졌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그 창문을 봤습니다. 흰 머리의 노인이 창가에 섰습니다. 박재한이었습니다. 순애의 남편이었습니다. 재한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순애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재한은 그녀를 봤습니다. 아니,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순애는 손을 내렸습니다.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온병과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순애는 뚜껑에 국을 따랐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조수석에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남자가 순애를 봤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자도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국 뚜껑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새벽부터 여기 계세요? 많이 추우실 텐데. 남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우리 빨리 들어가요. 아버지 기다리실 거야. 그래도 남자는 순애를 다시 봤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대표님. 일찍 오셨네요. 박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다정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젯밤에 대표님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는 것 같던데요? 정말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우리 아들 올 거야 하시면서요. 대표님 오시는 거 너무 기다리셨어요. 아버지가. 남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다독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님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발소리가 복도 안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순애는 국 뚜껑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미지근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까마귀 몇 마리가 요양원 지붕 위로 날아갔습니다. 까악까악 울었습니다. 순애는 뚜껑을 다 비웠습니다. 보온병에 국물을 다시 부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닫았습니다. 벤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작은 화장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입술이 트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연분홍색이었습니다. 입술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던 손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립스틱이 손등에 묻었습니다. 왜 이래?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어야지. 오늘 영감 생일인데. 웃어야지. 그녀는 립스틱을 다시 입술에 댔습니다. 천천히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화장을 마쳤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분홍 입술이 주름진 얼굴 위에서 어색하게 빛났습니다. 순애는 거울을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핸드백에 다시 넣었습니다. 요양원 2층 창문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아 그 불빛들을 봤습니다. 제 안의 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주차장에 청소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녀를 힐끗 봤습니다. 또 오셨네요, 할머니. 네. 어제도 여기서 주무셨죠? 제가 새벽에 나왔을 때 봤어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참, 안 됐다, 안 돼.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애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습니다. 오후 2시까지는 아직 7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가방을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방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 안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 2개가 보였습니다. 순애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건물 옆으로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산책로였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운동화가 낙엽을 밟았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건물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 2개와 시든 장미 화단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제 안의 방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제 안이 창가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흰 머리를 비쳤습니다. 그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들어 크게 흔들었습니다. 영감, 여기, 나야.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 안은 순애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감, 나 순애야.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제 안이 창문을 쾅 닫았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순애는 손을 내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이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순애의 어깨 위에 낙엽 한 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정원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얼룩 고양이였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순애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야옹 울었습니다. 순애는 고양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양이가 가르랑거렸습니다. 너는 날 알아보네.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고양이는 순애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참 고맙다. 순애는 고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양이 등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양이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순애는 햇빛 속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고양이는 그녀 무릎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순애는 요양원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다시 챙겼습니다.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데스크에는 박지은이 아닌 다른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오셨어요? 네, 304호. 방번호 알면 그냥 가세요. 간호사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요양보호사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순애를 봤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빠르게 밀고 지나갔습니다. 304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재한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흔적이 침대 옆 테이블에 남아 있었습니다. 빈 식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순애가 불렀습니다. 재한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왔어. 순애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한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오늘 당신 생일이잖아. 80이야, 80. 재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순애. 당신 마누라. 모르는데요. 재한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순애는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미역국 끓였어. 당신 생일인데 미역국 먹어야지. 순애는 국 그릇을 들었습니다. 재한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 숟가락만 먹어봐. 재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 그릇을 봤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싫어요. 한 숟가락만. 싫다니까요. 재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국 그릇을 쳤습니다. 그릇이 순애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순애는 그릇을 봤습니다. 깨져 있었습니다. 국물이 그녀의 운동화를 적셨습니다. 왜 자꾸 괴롭혀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재한이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국물을 봤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박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순애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손으로 국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박지은이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가 치우면 어떡해요? 저희가 할게요. 할머니는 나가세요. 아니에요, 제가. 나가세요. 박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쳤습니다. 김 선생님, 여기 청소 좀 해주세요. 젊은 요양보호사가 걸레와 쓰레받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박지은이 순애를 데스크 쪽으로 밀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밖에 나가 계세요. 청소 끝나면 들어오세요. 순애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환자분 흥분하시게 만들어서 어떡해요. 맨날 저러니까 박 어르신이 더 안 좋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가족들한테 말씀드려야 하나. 가족이 있어요? 그냥 할머니만 오시잖아요. 자식들은 있을 텐데. 찾아봐야겠다. 순애는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무릎에 국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까 그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강 대표였습니다. 그의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강 대표가 순애를 봤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대표를 봤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강 대표는 무릎을 굽혀 순애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무릎에 뭐가 묻었는데요? 다치신 거예요? 아니에요. 국물이에요. 좀 쏟아서. 강 대표는 순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침에 뵀던 분이시죠? 새벽부터 계셨잖아요.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옆에 여자가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우리 가자. 늦었어. 잠깐만. 강 대표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순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 아니에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그래도. 오빠. 여자가 강 대표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강 대표는 돈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강 대표는 순애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여자와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304호 문이 열렸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걸레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순애를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청소 끝났어요. 순애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국물 자국도 없었습니다. 깨진 그릇도 치워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던 도시락, 가방도 사라졌습니다. 제 가방이. 순애가 돌아봤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재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가 쪽을 봤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도시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직 스테인리스 통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방을 품에 안았습니다. 재안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안을 가만히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했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침대볼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순애는 손을 뻗었습니다. 재안의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재안이 움찔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순애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나야. 모르는데요. 손 놓으세요. 재안이 손을 빼려 했습니다. 순애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영감, 나 순애야. 놓으라고요. 재한이 소리쳤습니다. 순애는 손을 놓았습니다. 재한은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누웠습니다. 나가세요. 모르는 사람이 왜 자꾸 괴롭혀요? 순애는 재한의 등을 봤습니다. 침대보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입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오늘 우리 결혼했잖아. 재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8배 만나서 29에 결혼했어. 당신 기억 안 나? 혼인 신고하러 동사무소 갔던 날 재한의 등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 우산이 없어서 우리 둘이 신문지 머리에 덮고 뛰어갔잖아. 당신이 나 손잡고 뛰면서 자꾸 웃었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는지 기억나?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 했어. 당신이 그때 뭐라 했는지 알아? 재한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랑은 있습니다라고 했어. 직원이 웃더라. 나도 웃었어. 당신도 웃었어.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랑 어디 갔어? 영감, 그 사랑 어디다 두고 왔어? 재한이 몸을 돌렸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시끄러워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재한이 베개를 집어던졌습니다. 베개가 순애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순애는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알았어. 나갈게. 순애는 도시락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멈췄습니다. 영감. 뒤돌아봤습니다. 재한은 다시 벽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재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도시락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스테인리스 통이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순애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멈췄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순애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애는 스테인리스 통을 주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지은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 가세요? 네. 다음엔 음식 같은 거 가져오지 마세요. 환자분 식단 관리하는데 방해돼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박지은이 순애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무 자주 오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환자분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시는 게 어때요?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굳이 매일 오실 필요 있어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안 오면 영감이 외로워할까봐. 외로운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시는데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은은 다시 컴퓨터를 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순애는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은 스테인리스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식어서 딱딱했습니다.
순애는 손으로 밥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삼켰습니다. 또 한 입 집어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눈물이 밥과 섞였습니다. 짰습니다. 삼켰습니다. 통을 다 비웠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아 요양원 건물을 봤습니다. 2층 창문들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 안의 방도 불이 켜졌습니다. 순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둘 창문의 불이 꺼졌습니다. 제 안의 방도 꺼졌습니다. 요양원이 잠들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작은 그림자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오후 2시에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핸드백만 들었습니다. 데스크를 지나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304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재한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들어와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야. 재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왔어요? 응, 왔어. 순애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뜨개질 바늘과 실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재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순애는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딸각딸각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목도리 만드는 거야. 겨울에 당신 목에 둘러줄 거야. 재한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계속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파란 실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뜨개질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한은 창밖을 봤습니다. 순애는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간식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우유와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 간식 시간이에요. 요양보호사가 트레이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순애를 힐끗 봤습니다. 할머니도 계시네요. 할머니 드실 건 없어요. 괜찮아요. 요양보호사는 나갔습니다. 재한은 트레이를 받습니다. 손을 뻗어 빵을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애는 뜨개질을 멈췄습니다. 재한을 봤습니다. 재한이 빵을 씹는 모습을 봤습니다. 입가에 빵 부스러기가 묻었습니다. 영감. 재한이 순애를 봤습니다. 눈빛이 경계했습니다. 뭐요? 입 좀 닦아. 순애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일어나서 재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수건으로 재한의 입가를 닦으려 했습니다. 재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금방이야. 입에 뭐 묻었어? 싫다니까요. 재한이 순애의 손을 쳤습니다.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애는 손을 내렸습니다. 알았어. 그녀는 손수건을 주워 의자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재한은 빵을 다 먹었습니다. 우유를 들어 마셨습니다. 우유가 입가에 묻었습니다. 손으로 대충 닦았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늘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애는 뜨개질을 멈췄습니다. 실뭉치와 바늘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나갈게. 재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그를 봤습니다. 내일 또 올게. 재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오지 마세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그래도 올 거야. 재한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자꾸 와요? 나 당신 몰라요. 알아. 근데 나는 당신 알잖아. 순애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영감, 건강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데스크를 지나쳤습니다. 박지은이 순애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순애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네. 박 어르신 담당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좀 만나고 싶으시대요. 무슨 일인데요? 진료실로 가보세요. 바로 말씀드리실 거예요. 박지은이 진료실을 가리켰습니다. 순애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는 순애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순애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다시 앉았습니다. 박재한 어르신 보호자시죠? 네, 아내예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뭔가를 읽었습니다. 순애를 다시 봤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순애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얼마나요? 치매가 중증 단계로 진행됐어요. 이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식사도 혼자 못 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세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신다고 들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 조언을 들어주세요. 의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면회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르신께 스트레스가 되고 있어요. 저는 영감이 외로울까봐. 어르신은 외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는 감정 자체가 많이 무뎌지셨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1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이제는 할머니 인생도 생각하셔야 해요.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를 봤습니다. 제 인생은 저 사람이에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그만 가볼게요. 할머니, 괜찮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순애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2층 재한의 방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순애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페이지였습니다. 볼펜을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면회. 영감 상태 마이너스 변화 없음. 의사 면담 마이너스 면회 줄이라고 함. 거절함. 순애는 볼펜을 멈췄습니다.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밑에 또 적었습니다. 내일도 올 것. 수첩을 덮었습니다.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요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애는 일어나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뒷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요양원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눈가가 처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매일 요양원에 왔습니다. 오후 2시에 도착해서 5시에 떠났습니다. 재안의 방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재안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아니면 쫓아냈습니다. 간호사들은 순애를 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불러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늘도 순애는 304호 안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도리가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재안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코를 골았습니다. 순애는 가끔 재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약과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 시간이에요. 박지은이 트레이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재안을 봤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약 드셔야 해요. 재안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박지은이 재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재안이 눈을 떴습니다. 박지은을 봤습니다. 약 드세요. 박지은이 약을 재안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물컵을 들었습니다. 재안은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박지은이 물컵을 재안의 입에 가져갔습니다. 재안이 물을 마셨습니다. 약을 삼켰습니다. 박지은은 빈 물컵을 트레이에 놓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박지은이 트레이를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재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 박지은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순애. 어디 갔어? 박지은과 순애가 동시에 재안을 봤습니다. 재안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안 와. 왜 안 와? 순애는 뜨개질을 멈췄습니다. 바늘을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재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영감, 나 여기 있어. 재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눈빛이 흐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나야, 순애. 재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애 아니야. 순애는 젊어. 당신 늙었잖아. 순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영감, 나야. 나 순애 맞아. 우리 둘 다 늙은 거야. 재안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순애 어디 갔어? 순애 보고 싶어. 순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안과 눈을 맞췄습니다. 나 여기 있어. 바로 여기. 재안이 순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만졌습니다. 순애, 맞아? 응, 맞아. 재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내가. 괜찮아. 아무것도 미안할 거 없어. 재안이 순애를 끌어안았습니다. 순애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재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박지은은 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트레이를 꼭 쥐었습니다. 재안이 순애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순애, 우리 집 가자. 응, 여기 싫어. 무서워. 집에 가자. 알았어. 가자. 순애는 재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안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순애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박지은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영감이 가자고 해요. 안 돼요.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셔서 퇴원 못 하세요. 우리 갈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지은이 제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다시 누우세요. 제안이 박지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집 갈 거야. 어르신, 제안이 소리쳤습니다. 순애, 저 사람이 우리 못 가게 해. 순애는 제안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박지은이 복도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김 선생님, 원장님, 여기 좀 와보세요. 요양보호사와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안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박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퇴원하겠대요. 보호자가 데리고 가려고 해요. 의사는 순애를 받습니다. 할머니, 어르신 상태 아시잖아요. 집에서 돌볼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전문 케어가 필요해요. 순애는 제안을 놓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집에서 못 돌본다고. 근데 나는 해냈어요. 10년을 해냈어요. 의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여기 맡긴 거예요. 근데 영감이 여기 싫대요. 나는 영감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예요. 제안이 순애를 받습니다. 순애, 우리 집 가자. 응? 순애는 웃으며 제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가자.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원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책임은 할머니께 있다는 거 아시죠? 알아요. 순애는 제안을 침대에 다시 앉혔습니다. 영감,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짐 싸올게. 제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뜨개질하던 목도리도 챙겼습니다. 의사를 따라 데스크로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휘갈겨졌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퇴원은 내일 오전에 하세요. 오늘은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순애는 다시 304호로 갔습니다. 제안이 침대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웃었습니다. 순애 왔어? 응. 내일 우리 집 갈 거야. 진짜? 응. 제안이 손뼉을 쳤습니다. 야호! 집 간다. 순애는 제안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 응? 나 사랑해. 제안이 순애를 봤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순애는 제안을 끌어안았습니다. 제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제안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왜 울어? 기쁜 일인데.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울어. 그냥 먼지 들어갔어. 제안이 웃었습니다. 거짓말. 우는 거 다 보여. 순애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제안을 봤습니다. 제안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제안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제안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집에 가는구나.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10년 만에 제안과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영감이 나를 알아봤다. 순애라고 불렀다. 내일 퇴원. 집으로 간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새벽 5시에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제 안의 옷과 생활용품을 담을 가방이었습니다. 데스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304호 문을 열었습니다. 재한은 자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재한의 옷을 꺼냈습니다. 개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재한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안경, 사진 몇 장. 순애는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날의 그들이었습니다. 재한이 순애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순애도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의사와 원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박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애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짐 싸고 있어요. 오늘 퇴원한다고 했잖아요. 원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이 든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상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퇴원은 어렵겠습니다. 순애는 원장을 봤습니다. 왜요? 제가 서류에 서명했잖아요. 서명은 하셨지만 어르신 상태를 고려할 때 퇴원은 무리입니다.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어르신이 할머니를 알아본 건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간혹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영감이 분명히 날 알아봤어요. 일시적이라니까요.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어르신을 집에서 돌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할머니 나이가 몇이세요? 78이시잖아요. 어르신을 돌볼 체력이 안 되십니다. 순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10년 전에도 했어요. 1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어르신 상태가 훨씬 악화됐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10년 더 늙으셨잖아요. 순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으세요? 어르신 요양 비용도 국가 지원 받고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집에 모시면 비용이 더 듭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고 의료 장비도 필요하고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르신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도 어르신을 위해서도요. 순애는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가자고 했어요. 어르신은 판단 능력이 없으십니다. 보호자인 할머니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죠.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영감 말을 들을 거예요. 할머니, 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에요. 무리한 퇴원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서명했잖아요. 서명은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면요. 순애는 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원장님, 제가 10년 동안 매일 여기 왔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저 사람을 사랑해서 온 거예요.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사랑은 있어요. 사랑으로 병을 고칠 순 없습니다. 알아요. 근데 사랑으로 함께할 순 있어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퇴원은 불가합니다. 짐 다시 정리하세요. 순애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영감 데리고 갈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할머니, 순애는 제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영감, 일어나. 우리 가야 해. 제안이 눈을 떴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 순애야. 제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데요. 영감, 어제 나 알아봤잖아. 제안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순애를 밀쳤습니다. 나가세요. 왜 자꾸 괴롭혀요? 순애는 비틀거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보셨죠? 어르신은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순애는 제안을 봤습니다. 제안은 그녀를 무서워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여기 있어? 박지은이 제안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가 있어요.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영감. 제안이 소리쳤습니다. 나가. 순애는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감. 어제는 나 알아봤잖아. 몰라. 나 당신 몰라. 순애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이 옆에 떨어졌습니다. 원장이 박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보내드려. 박지은이 순애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나가세요. 순애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은에게 이끌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순애는 문을 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문을 만졌습니다. 영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안에서 제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 어디 갔어? 순애. 순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여기 있어. 여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영감. 나야. 순애야. 문 안에서 제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보고 싶어. 어디 갔어? 순애는 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제안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청소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문에서 떨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데스크를 지나쳤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녀를 봤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울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작은 몸으로 웅크리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울음이 멈췄습니다. 순애는 손을 내렸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꺼내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립스틱도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꺼내
다시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다시 그었습니다. 그래도 삐뚤었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거울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들을 봤습니다. 제 아내 방 창문을 찾았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요양원을 등졌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박재한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연락 주세요. 순애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원장입니다.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고 밤에 계속 우십니다. 할머니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순애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와주실 수 있으세요? 가면 뭐가 달라져요? 영감은 날 못 알아보는데. 그래도 어르신이 할머니를 찾으십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멀리 던졌습니다. 침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두드렸습니다. 계속 두드렸습니다. 순애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봤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순애는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여길, 요양원에서 주소 받았습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강 대표는 손에 든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빵이랑 우유 좀 샀어요. 드세요. 순애는 봉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할머니 걱정돼서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강 대표가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순애는 비켜섰습니다. 강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봉지를 부엌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없어요. 영감이 전부였어요. 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왜 오신 거예요? 강 대표가 순애 앞에 섰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남편분이 많이 안 제시도 되게 속 좋으시대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요? 가보세요, 할머니. 가면 뭐가 달라져요? 영감은 날 못 알아봐요. 강 대표가 무릎을 굽혀 순애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순애는 그를 봤습니다. 강 대표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치매세요. 할머니 남편분처럼요. 순애는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이 바빠서 자주 못 가요.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이요. 갈 때마다 아버지는 저를 못 알아보세요. 강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날 못 알아보나, 내가 아들인데. 그래서 자꾸 테스트했어요. 아버지, 저 누구예요? 하고요. 아버지는 매번 틀리셨어요. 모르는데요 라고 하셨죠. 그게 너무 아파서 저는 점점 안 가게 됐어요. 강 대표가 순애를 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를 봤어요. 매일 오시는 거요. 남편분이 못 알아봐도 소리를 지르셔도 매일 오시더라고요. 순애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 번 거절당했다고 안 간 건데 할머니는 10년을 당하고도 가시잖아요. 강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배웠어요. 사랑은 알아보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갈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봐도요. 순애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근데 할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안 가시면요.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이 날 진짜 못 알아봐요. 어제도 그제도. 그래도 가세요. 할머니는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서 뭘 해요. 그냥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강 대표는 봉지를 가리켰습니다. 밥 드시고 가세요. 힘내세요. 그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10년 동안 한 거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요. 강 대표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았습니다. 봉지를 받습니다. 일어나서 봉지를 열었습니다. 빵과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빵을 꺼냈습니다.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우유를 마셨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빵을 다 먹었습니다. 우유도 다 마셨습니다. 배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요양원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순애는 내렸습니다. 요양원을 향해 걸었습니다.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층 창문 몇 개가 밝았습니다. 제 안의 방은 어두웠습니다. 순애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데스크에 야간 당직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네. 박 어르신이. 계속 할머니 찾으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304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순애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제 안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두 손으로 제 안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 안이 움직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애, 재한이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응, 나야. 재한이 순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디 갔어? 왜 안 왔어? 미안해. 늦었지? 무서웠어. 너 없으니까. 순애는 재한의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제 있어. 안 갈게. 재한이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약속? 약속? 재한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순애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재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순애는 재한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찾았습니다. 볼펜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도착. 영감이 날 찾았다. 손을 잡았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순애는 볼펜을 멈췄습니다. 그 밑에 또 적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재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재한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다시 매일 요양원에 왔습니다. 오후 2시에 도착해서 밤 10시에 떠났습니다. 더 오래 있었습니다. 재한은 여전히 그녀를 못 알아봤습니다. 어떤 날은 알아보는 것 같았다가도 다음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애는 304호에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도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파란색이었습니다. 길었습니다. 다 됐다.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목도리를 펼쳐서 봤습니다. 고르게 잘 떠졌습니다. 재한을 봤습니다. 재한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감, 이리 와봐. 재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뭐요? 이것 좀 봐. 순애는 목도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재한은 목도리를 봤습니다. 예쁘네요. 당신 줄 거야. 순애는 일어나서 재한에게 다가갔습니다. 목도리를 재한의 목에 둘렀습니다. 양 끝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어때? 따뜻해? 재한이 목도리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해요. 그럼 됐어. 순애는 물러나서 재한을 봤습니다. 파란 목도리가 재한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재한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웃었습니다. 나? 왜 나한테 줘요? 당신 좋아하니까. 재한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 당신 아는데요? 몰라도 돼. 나는 당신 알아. 재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목도리를 계속 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의사와 박지은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순애는 원장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얘기해요. 순애는 재한을 봤습니다. 재한은 목도리를 만지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원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할머니, 어르신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호스피스 전문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어르신이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길어야 몇 달입니다. 치매가 말기로 진행됐어요.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순애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말. 사실입니다. 할머니도 느끼셨을 거예요. 어르신이 점점 약해지시는 거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영감은 괜찮아요. 할머니. 원장이 순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순애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비? 무슨 준비요? 이별 준비요. 순애는 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난 안 할 거예요. 그런 준비. 할머니. 영감은 안 죽어요. 아직 안 죽어요. 순애는 304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재한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도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꼭 껴안았습니다. 영감. 재한이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안고 싶어서. 순애는 재한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재한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파요. 재한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그를 놓았습니다. 재한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감, 약속해. 뭐요? 나보다 먼저 안 간다고. 재한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디를요? 저 멀리. 내가 못 따라갈 곳. 재한은 순애를 봤습니다. 뭔가를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약속할게요. 거짓말 아니지? 아니에요. 순애는 재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재한이 웃었습니다. 나도요. 진짜? 진짜? 순애는 재한을 다시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재한이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요. 안 울어. 우는 것 같은데. 순애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한이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왜 울어요? 당신이 좋아서. 재한이 웃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알아.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재한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자, 당신은요? 나는 여기 있을게. 계속? 응, 계속. 재한이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들었습니다. 순애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한을 봤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볼펜을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에게.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쓸지 몰랐습니다. 한참 생각했습니다.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요. 50년 전 봄이었어요. 당신은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는 그 앞 식당에서 일했어요. 당신이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었죠. 한 달 동안 매일 왔는데 한 번도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밥만 먹고 갔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다고. 어느 날 비가 왔어요. 당신이 우산 없이 왔더라고요. 나는 내 우산을 빌려줬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다음 날 당신이 우산을 돌려주러 왔어요. 그리고 꽃을 하나 줬어요. 들국화였어요. 그때 당신이 말했죠.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었어요. 좋다고. 우리는 1년 동안 사귀었어요. 당신은 돈이 없었어요. 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공원에서 데이트했어요. 김밥을 싸서 먹었어요.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다 결혼했어요. 29이었어요. 하객도 별로 없었어요. 신혼여행도 못 갔어요.
그냥 동사무소에서 신고만 하고 집으로 갔어요.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었어요.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추웠어요. 근데 당신이 옆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우리는 자식이 없었어요. 생기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나한테 문제가 있대요. 당신은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5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크게 싸운 적도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러다 당신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이었어요. 자꾸 깜빡했어요. 내 이름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치매래요. 의사가 말했어요. 점점 나빠질 거라고. 결국 나를 잊을 거라고. 나는 그날 많이 울었어요. 당신은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라고. 나는 말했어요. 미안할 거 없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근데 우리는 이기지 못했어요. 당신은 점점 나를 잊어갔어요. 내 이름을, 내 얼굴을, 우리의 추억을. 그래도 나는 매일 당신 곁에 갔어요. 당신이 날 몰라봐도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알거든요.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영감,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대요. 왜 매일 가냐고, 어차피 날 못 알아보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나는 알아요. 사랑은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거요. 사랑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곁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날 못 알아봐도 나는 당신을 알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당신이 얼마 안 남았대요.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요. 사실이라는 거. 영감, 약속 지켜요. 나보다 먼저 가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가야 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요.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당신이 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게 나도 곧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사랑해요, 영감. 당신의 순애가. 순애는 볼펜을 놓았습니다.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닫았습니다. 제안을 받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순애는 제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감,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 제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순애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순애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도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래, 함께 있자. 2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순애는 요양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에 눈송이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금방 녹았습니다. 핸드백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요양원 문이 열렸습니다. 강 대표가 나왔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응. 강 대표가 순애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분, 많이 안 좋으시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대요. 강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보온병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뭐가요? 안 슬퍼요. 순애는 하늘을 봤습니다. 나는 영감이 가면 엄청 슬플 줄 알았어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평온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강 대표가 순애를 봤습니다.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가 없어서요.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10년 동안 매일 갔어요. 영감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요. 강 대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할머니한테. 강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아버지 보러 가요.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못 알아보시지만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를 알거든요. 순애는 강 대표의 손을 두드려줬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해요. 네. 강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들어가 볼게요. 할머니도 들어가세요. 추워요. 곧 들어갈게요. 강 대표는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았습니다. 보온병을 다시 들었습니다.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눈송이가 보온병 뚜껑에 내려앉았습니다. 2층 제안의 방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가 보였습니다. 제안이 누워 있었습니다.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보온병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304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제안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파란 목도리가 목에 둘러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제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두 손으로 감싸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감, 눈 왔어. 첫눈. 제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눈 왔었지. 기억나? 내가 우산 빌려줬잖아. 제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때 당신 얼마나 추워 보이던지. 나는 그때 생각했어. 저 사람 감기 걸리겠다고. 순애는 웃었습니다. 근데 당신 안 걸리더라. 튼튼했어. 그때는. 제안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떴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순애. 순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응, 나야. 추워.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순애는 제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안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평생. 나한테. 고마워.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나랑 평생 함께 있어줘서. 제안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사랑해. 순애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청 많이. 제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얕아졌습니다. 순애는 제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안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멈췄습니다. 순애는 알았습니다. 제안이 갔다는 것을. 그녀는 제안의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잘 가, 영감. 조금 있다 나도 갈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순애는 제안의 손을 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눈송이가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영감, 저기 봐. 예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애는 혼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제안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제안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은 따뜻했습니다. 수고했어, 영감. 이제 편히 쉬어. 그녀는 제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천천히 떼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볼펜을 꺼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오후 3시 15분 영감이 같다. 마지막 말 사랑해. 나의 대답 나도 사랑해. 순애는 볼펜을 멈췄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후회 없음. 행복했음. 수첩을 덮었습니다.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제안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고마웠어, 영감. 50년.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박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애를 봤습니다. 할머니, 영감이 갔어요. 박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요? 응. 조용히 갔어요. 박지은은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순애는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순애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로 나왔습니다. 눈부셨습니다.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꺼냈습니다. 립스틱을 천천히 발랐습니다. 연분홍색이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연분홍 입술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순애는 웃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웃었습니다. 립스틱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거울도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들을 봤습니다. 제안의 방 창문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닫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작게 흔들었습니다. 안녕, 영감. 손을 내렸습니다. 몸을 돌렸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정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햇살이 눈 쌓인 땅을 비췄습니다. 반짝였습니다. 순애는 계속 걸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왔습니다. 순애는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애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뒷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요양원이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순애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해는 계속 빛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찾아간 순애 할머니. 남편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알아보는 게 아니라 계속 곁에 있는 것이니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시간은 흐르지만 사랑한 순간만큼은 영원히 남습니다. 순의 할머니처럼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